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은 국민연금이 이 회사 주식을 앞으로 3년간 2,050만 5,293주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한전 지분율은 6.81%에서 10%로 3.19%포인트 늘어나게 됩니다. 현대건설은 4,655억 원 규모의 동티모로 수아이 항만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는 동티모로 법원의 계약 유효성 승인 부결에 따른 것입니다. 하늘시멘트는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50억 원 규모의 영등포 공장 토지와 건물을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한전 KPS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양수발전소 경상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668억 7,800만 원 규모로 계약 기간은 2019년 6월 22일까지입니다. 증시와이드 2부를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오늘도 증권사별 종목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KB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KB투자증권은 고객 기반을 넓혀가는 항공기 부품 업체라면서 하이즈항공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이즈항공은 1999년에 설립돼 각종 항공기 부품의 제조, 가공, 조립 등 전 공정을 갖추고 있는 항공기 종합 부품 기업입니다. 매출의 90%는 항공 부품 제조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항공기 시장이 2023년까지 연평균 3.4%의 속도로 확대될 것이며 항공기 제작사 간의 가격 경쟁 심화로 아웃소싱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하이즈항공은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이즈항공은 현재 수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품에서 단독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2016년 하반기부터 해당 부품들이 양산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봅니다. 진도에 대한 기업 리포트를 썼습니다. 국내 MS 1위 모피업체인 진도는 겨울철 상품 특성상 10월에서 2월이 성수기인데요. 진도 모피, 엘페, 우바, 클레베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2016년 1분기 매출액은 원가 하락분을 반영해 판가가 하락함에 따라 전년 동기와 비슷한 350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0.8%로 전년 동기 대비 6.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요우커 수요 증가에 따른 중국 진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상해 홈쇼핑 채널인 현대가요를 통해서 중국 홈쇼핑 채널의 진출을 테스팅했고 올해 7월 이후에는 시청 인구 약 4억 명 수준의 유고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HMC 투자증권입니다.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기업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오랫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가입자 증가세가 2분기 들어서 터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가입자 성장은 UHD 경쟁력에 기반한 단품 가입자 증가가 견인하고 있는데요. 광고, 홈쇼핑 및 티커머스 수수료 등 플랫폼 매출의 기조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티커머스 본격화와 제7 홈쇼핑 효과 등으로 추가적인 매출 기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2분기 별도 기준 예상 매출액은 1,588억 원, 영업이익은 23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영업이익 증가폭은 27.8% 수준에 달합니다. 오랫동안 가입자 정체 국면을 지나서 순증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안정적인 실적과 낮은 밸류에이션 및 3% 수준의 배당 수익률 등을 감안하면 주가의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형구 멘토님을 불러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번 주 금요일장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역시 녹록하지는 않는 시장이 될 것 같네요. 자,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심리 상태거든요. 이 심리 상태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빠른 시간에 돌아오느냐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되게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를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부터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많이 빠졌죠. 이렇게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17,200포인트 17,400포인트까지를 지켰습니다. 오늘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때 밀리면 요 라인까지 또 열어둬야 17,000포인트까지 열어주는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또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7,00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저점인 4,600포인트, 4,600, 요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시장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일단 4,700포인트가 지지라인이에요. 자, 이쪽 무너지면 4,600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내려갔다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독일도 그랬죠. 독일도 천만 다행인 게 10%까지 빠졌다가 그나마 조금 땡겨 올린 699포인트가 빠졌었죠. 심쿵했죠. 많이 빠졌죠. 자, 환율도 급등을 했죠. 1,100원대까지 열어두차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1,190원, 1,200원 요 라인이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환율 추이를 잘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본 니케이를 한번 볼게요. 니케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죠. 예. 자, 여기 전저점까지 일단은 전저점까지 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만큼 밀리냐, 밀렸다가 꼬리를 얼마만큼 주느냐 이게 포인트일 것 같네요. 유가도 많이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빠졌죠, 유가도. 자, 46달러까지 지지 라인을 잡아놓고 시장을 보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싶네요. 자, 국내 지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 자, 금요일날 너무 놀라셨죠, 이렇게. 그나마 밑꼬리를 이렇게 툭 달고 왔거든요. 자, 제가 중요한 거는 1900포인트, 그 다음에 이 전저점이 1836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50포인트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 요 라인 종까지 밀릴 수 있다. 1차 지지 라인은 1900포인트예요. 1900포인트만 잡아준다면 그래도 시장은 다시 반등의 무게를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전자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잘 보고 오늘은 수급을 또 잘 챙겨해 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장 특이사항은 뭐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매도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받아갔어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기관이 선박을 했죠. 받아줬죠. 그러면서 종가 부분에 물량을 많이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자, 선물지수도 마찬가지고 종가 부분에 많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살짝 밑으로 퉁 눌렀다가 꼬리를 주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장은 별로 시큰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밀렸다가 얼마만큼의 꼬리를 주고 올라오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900포인트 지지라인, 그 다음에 하방은 1850포인트까지 1900 깨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죠. 예. 이 하방이 어디냐 600포인트 라인이에요. 지지라인이 강력한 지지라인은 600포인트 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역시 꼬리를 살짝 들고 올라왔죠. 이렇게 요 라인을 살짝 들고 왔다. 이 종까지는 한번 흔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오늘 아침에 오전장을 잘 보고 수급 상태를 잘 체크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는 평정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평정심과 멘탈만 강하다면 이 시장도 유연하게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지금 동시호가는 마이너스 36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37포인트. 자, 아침 한 55분 되면 많이 이렇게 자릿대를 잡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침에 시장 전에 들어오는 종목들을 볼게요. 자, 좀 세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자, 엘컴텍, 금관련주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제이시언, 자, KD건설, 그 다음 메커스,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 이런 쪽으로 매기가 많이 들어오네요. 자, 오늘까지는 관망하는 자세입니다.
저번 주 내내 추천주가 없었죠. 자, 이번 주도 아마 수요일이나 화요일 되면 다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종목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오늘도 많이 힘들겠지만 힘내시고 주식이라는 건 항상 흘러내릴 때 다시 반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흘러내리는 폭은 언제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제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어려운 장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수보다는 평정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는 그런 스탠스가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서울경제 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주식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 끈끈하게 시장을 보며 굴뚝 있는 매매를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김영구 멘토였습니다. 오늘 기회를 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예,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하지만 심리 상태 회복이 관건이고 평정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오전장 보면서 수급 체크를 잘 해보자. 오늘까지 관망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하셔서 서울경제TV 들어오시고 주식 챔피언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문의 주실 수가 있는데요. 1644-6646번 통해서 김영구 멘토님을 만나보십시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동시효과를 잡아라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에도 오늘장 하락 출발은 예견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특징주가 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십니까? 네, 가장 먼저 비트코인 관련주들인데요. 이게 금요일에도 좀 급등을 했죠. 이게 브렉시트 수혜로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충격으로 이제 화폐 가치 체계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굉장히 좀 커지면서 새로운 화폐의 어떤 대안으로서 좀 부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션 시스템, 한일 네트워크스 그리고 메커스 같은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좀 오르는 모습. 이게 전통적인 어떤 금융 체계에 대한 위협 그런 것 때문에 가상화폐인 이제 비트코인이 이 전통적인 통화에 대한 대체제로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종목들이 좀 크게 올랐는데요. 이게 보면 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채굴 전용 메인보드 만드는 업체고 보안 업체인 한일 네트워크스 그리고 이제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채굴에 맞는 국내 판매처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무더기로 올렸는데 실상 좀 따지고 보면 연관성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 개혁이라든지 화폐가 바뀌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오랜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진해운인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자구책들을 많이 마련했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용선료 협상을 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또 어떤 해운 동맹에 또 가입이 됐고 이게 보면 이제 한진해운 채권단이 이 부족 자금에 대한 최대 20% 조건부를 좀 지원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한진해운에 대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만들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것도 좀 마이너스 시작이긴 합니다. 시간외로 22,000여 주, 3,000여 주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최근 주가가 좀 저점에 있기 때문에, 충격이 다른 종목보다는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 타 종목에 비해서 이 하락폭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시장이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는 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정산애강이라는 이 종목인데 1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서 이제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법인세 환급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수익 실적에 어떤 굉장히 큰 개선세를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간외로 6만여주 예상 체결가 한 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오늘 시장이나 장 상황 봤을 때는 아마도 아침이 좀 고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제 전에도 이제 멘토님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시장을 좀 차분하게 바라보는 게 맞는 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또 급등했던 비트코인 관련주들 봐주셨고요.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가 한진해운 그리고 또 한 종목 정산애강까지 동시호가 특징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해봐야겠죠. 두 분의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 나오셨고요.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이 8시 55분입니다. 브렉시트 이슈를 지나서 이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오늘 국내장 대응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많은 분들의 이목이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기에 앞서서 투자 포인트를 한마디씩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멘토님.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브렉시트가 통과가 되면서 시장이 사실 예상치랑 전혀 빗나간 영향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조금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저는 좀 냉정하게 시장을 파악하고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코스피 한 10년간의 움직임을 본다라면 뭐 서프라임을 필두로 해서 남유럽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위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주고 나왔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로존이라는 좀 거대 경제 블록의 침체 가능성이 우려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영국이 유로를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 같이 재정이 조금 안 좋은 국가 같은 경우 12% 이상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국가들이 지금 유로로 나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언제든지 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준이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다른 중앙은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통화스와프 특히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조금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환율 움직임을 좀 막겠다. 돈을 많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위기가 나올 때일수록 유동성 공급 이야기 나와주면서 버블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버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업종이라든지 업황 또는 종목을 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대응이 답이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코스닥 쪽은 오늘 더 많이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좀 봐주십시오.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을 짜볼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 변동성이란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아마 제일 변동성이 큰 장이 된 이후로는 축소에 대한 부분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자국에 대한 이익이 기존에 있었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분에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영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영국 국민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브렉시트가 나왔었고요. 지난주 영국 같은 경우도 이것이 많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스코틀랜드의 그런 독립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도 기존에 영국에 있었을 때 가장 EU에 잔류를 하면서 수익을 가장 많이 받았었던 지역이 영국 내에서도 스코틀랜드 지역이었고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앞서도 계속적으로 영국에서 독립에 대한 부분이 보여졌었지만 재밌는 사실은 예전에도 영국인들 출구조사할 때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혼자 투표소에 들어갔었을 때는 반대표를 찍었거든요. 이만큼 겉과속이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브렉시트도 마찬가지로 보여졌었을 때는 자기 얼굴을 노출을 시키고 얘기할 때는 이민자들도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 잔류를 해야 된다라고 정중하게 영국 신사처럼 얘기를 하지만 막상 투표소에 들어갔었을 때는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에 찬성의 표를 던졌었고 이 부분이 지금 이탈리아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익 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도 EU에 나와서 우리 국민도 우선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했던 것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고요. 유럽 내에서도 이런 우익 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표심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근데 대부분 이제 반영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축소가 되면서 언제든지 바운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언제가 될 것이냐. 제가 봤었을 때는 오늘이면 내일 한 번쯤 반등이 있고 그 이후로는 한 번쯤 더 출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측면을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월 27일 월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분위기가 시장에 역력한데요.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개장 분위기, 시총 흐름 살펴주십시오. 김경남 대표님. 네, 시총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좀 시작되고 있는 흐름은 아니고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43%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한 0.17%. 생각보다는 그렇게 급락이 나와주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시장에는 급락 포인트 나와주지 않고 있고, 지금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6%가량 하락 나와주고 있고요. 조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 현대차나 지금 신한지주라든지 KTNG 같은 경우는 플러스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모습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급락은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내려가는데 한 마이너스 4%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또한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3.6%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하락이 좀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안전자산은 올라가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45불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유주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 SO일 같은 경우는 하락 포인트가 좀 나와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유럽의 지금 영국 유럽연합 탈퇴, 또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한 원화 약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엔화 강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아차라든지 LG상사, 현대차, 포스코, 또 삼성 SDI, 파라다이스, GKL, SK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엔화 강세로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하단 포인트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시장을 보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출발 분위기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29포인트, 1.21% 하락한 1901.85포인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1900선은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이 장 출발 시각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분위기 볼게요. 코스닥은 2% 넘게 하락 출발이 된 것 같거든요. 정의준 소장님. 네, 지금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빠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부분, 여기에 대한 대부분 코스닥 지수 되돌림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제약바이오들을 보면요, 셀트리온이 한 2.6% 빠졌고요. 젠백스 4%, 시젠,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 대부분 3%에서 4%대 하락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관련주도 좀 잘 갔었던 부분을 보여주고 수가 있는데, 포스코 ICT가 오늘 마이너스 3.5%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CJ ENM도 마이너스 3%대, SFA, 동서 이런 종목들도 마이너스 2%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SK 하이닉스 좀 코스피에서 빠졌다시피 반도체 관련된 코스닥 내에서 장비주들, 또 소재주들 같은 경우도 하락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익 IPS, 원익 버트리얼즈, 그다음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대부분 2%에서 3%대 하락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좀 올라오는 테마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앞서 얘기했다시피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좀 올라갔던 부분을 볼 수가 있지만, 우선 금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급등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컴텍이 오늘 26%의 급등세고요. 정산 애강 같은 경우는 12%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논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도 각국 간의 이런 양적 완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화폐에 대한 인간들의 그런 신뢰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들도 들썩하고 있죠.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밖에도 한일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2.2% 올라가고 있고요. 이로원 같은 경우도 한 2.8%의 강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잠시 봐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증시가 7.9%, 8% 가까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반등이 나옵니다. 1.34% 상승한 15,153포인트 정도로 장을 출발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흐름 조금 더 살펴볼게요. 김정현 멘토님, 오늘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기관이 조금 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개인이 800억 정도 매도 물량 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악화되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반대 매매도 좀 나와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래소에서는 880억 정도의 매도 물량 나와주고 있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한 60억, 기관이 한 585억 정도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 모습을 보면 현재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66억 정도 매수하기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 거래소에 선물과 현물을 전부 다 팔고 있다라는 게 지금 수급 상황의 모습이고요. 등락률을 좀 살펴보면 현재 뭐 골드 관련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운송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화 강세의 가장 수혜주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특징주를 살펴보면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견조한 NF 수요가 증설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 플렉서블 OLED라든지 대형 OLED의 투자와 주요 고객사들의 3D 낸드 신규 투자 등 양원 업황이 기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유럽 지역의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요. 내수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지수가 좀 빠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와 기아차의 중국 판매가 회복되고 있고 친환경차 전용 모델이 출시되면서 부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포인트로 조금 맞춰서 보시면 좋을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 쪽에서 수급 상황, 그리고 업종별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볼게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2.54% 지금 현재 빠지면서 63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수급 상황 보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네요.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 겁니까? 네, 우선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좀 공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 우선은 지난주에도 좀 코스닥 대량의 매물이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권 내에서 1% 정도는 좀 올라와 주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금요일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개인들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 금요일장의 그런 공포 심리가 오늘도 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코스닥 바닥권 내에서는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을 사고 있다는 부분 꼭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외국인들 기관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샀던 종목들, 바닥권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냐 보면 우선은 의학이라든지 의학, 기계 아니면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에 대한 모습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 꾸준하게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선 디오를 최근 들어서 좀 사고 있었고요. 차바이오텍을 샀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기관들의 경우는 셀트리온, 그 다음에 SFA, 그 다음에 SK머티리얼즈를 살고 있었는데, 특히 반도체 최근 들어서 이제 지수 빠지면서 좀 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꾸준하게 사고 있는 부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코데즈 컴바인은 그냥 하한가네요. 네, 코데즈 컴바인 오늘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선은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 예전 같았을 때도 지금 봤었을 때는 급등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하한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우선은 코데즈 컴바인 보호 예수 물량 오늘 폭탄이 좀 나오면서 매매 거래에서 지금 하한가를 한번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 계속적으로 그 보호 예수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그 부분이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칼이 되어서 날아오는 경우인데, 이렇듯 지금 코스닥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해서 거기에 편입이 됐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대부분 있고 유통 물량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수 맞춤으로 인해서 코데즈 컴바인 이상 급등 현상이 계속 있었고요. 지금은 반대로 또 하한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기에 대한 부침이 상당히 좀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스닥까지 제가 특징주 좀 더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게 아무래도 환율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5원 60전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원엔 환율 역시도 좀 중요해 보이는 게 오늘 수출주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외환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오늘 환율
급등에 대한 반발 매도세가 좀 유입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5원 20전 하락한 1174원 30전에 시작한 환율은 현재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177원대까지 좀 레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글로벌 달러의 마감은 엔화와 유로와 파운드 대비 브렉시트 발표 후 저점 대비 소폭의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저점 대비 어느 정도 반등을 한 만큼 오늘 우리 환율 하락 출발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FED를 중심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시장에 대한 조치들이 발표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또한 추가 상승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 NDFC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1170원 초중반대에서 마감을 한 만큼 오늘 우리 환율의 오늘 하락 출발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한 환율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와 유로화가 다시 급락을 하고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브렉시트로 인해 참여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 공포심까지 또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 오늘 외환시장 큰 변동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국의 지난 금요일 1180원대에서 매도 개입을 단행한 만큼 일단 1180원대 위로의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당국의 개입 경계감은 좀 강화될 수도 있어 이런 부분들은 오늘 외환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일단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브렉시트로 인해서 상승 쪽에 아직은 좀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예상환율 범위로는 1170원에서 95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어떤 이슈로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게 될지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카지노, 면세점, 여행주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또 여행 관련주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향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 볼게요. 오늘 장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급등세다라는 얘기를 앞서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24일 한국 증시에서는 제이시언 시스템이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오늘 장에서도 급등세가 나옵니다. 영국 파운드와 유로화 가치가 흔들리면서 가상화폐 쪽으로 각광받을 것이다 라는 관측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기대되는 배당주들, 금 관련주들 쪽으로도 매기가 집중됩니다. 어떤 종목들이 향후에 또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카지노, 면세점, 여름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이제 대안주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이슈인데요. 어떻게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김경남 멘토님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네,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특히 브렉시트를 통해서 원화가 지금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엔화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카지노라든지 면세점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특징을 꼽아보자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GKL과 파라다이스가 대표적인 두 업종이 있겠죠. 우선 작년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특히 중국인들이 특히 많이 카지노를 찾는데요. 이번에 시진핑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이유를 조금 필두로 내세웠고 특히 메르스 같은 게 나오면서 작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전년 대비 4.9% 정도의 출국자가 늘어나고 입국자는 11% 정도 늘어나면서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고요.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은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도 측근 비리 문제로 인해서 부패의 전쟁도 진행하기 힘든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주가 차트 모습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좀 저점 대비 꾸준하게 상승 포인트가 이렇게 상단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 조정을 충분히 거쳤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1.4%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격적인 좀 턴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GKL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대표적인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높다. 지금처럼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이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의 시장에 포커스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포인트로 맞춰가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여름 수혜주로 카지노, 면세점, 또 여행 관련주들 통틀어서 GKL이 가장 선두에 있지 않겠느냐. 고배당주에다가 또 외국인들이 전용 투자를 할 수 있는 카지노 업체인데요. GKL, 파라다이스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윤석 소장님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네, 저도 좀 카지노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중에서도 GKL을 좀 보고 있는데요. 같은 의견이시네요. 네네. 근데 좀 포인트를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앵고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해 있죠. 지금, 주말 사이에서도 4년 동안에, 공들였었던 아베노믹스가 단 며칠 만에, 좀 빠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앵고에 대한 부분 시장이, 우선은 불안정할수록 N이 계속적으로 공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데, GKL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것이 파라다이스와는 좀 다릅니다. 우선 일본인 관광객들에 대한 비중이 좀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앵고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될수록 GKL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야 될 수가 있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 쪽에서의 그런 카지노주들, 중국 내에 있는 그런 카지노 관련주들도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턴을 하려는 모습, 이 부분이 국내 카지노주들과의 주가 동조 현상이 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은 그동안에 카지노 업종들과 뭐 중국 내에 있는 뭐 단란주점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채찍질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파라다이스를 봤었을 때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턴어라운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파라다이스는 이제는 뭐 카지노 관련주로 보기보다도 리조트라든지 복합 어떤 엔터테인먼트 관광단지로서 좀 봐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카지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그것이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이슈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중국인 입국자가 전년 대비해서 136%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입출입자가 증가하면 면세점 매출도 늘 것이고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도 수익을 입을 수 있겠죠. 두 분의 의견은 GKL, 파라다이스 두 종목 모두 향후의 주가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증권사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메리츠종금증권의 정형훈 과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제 금융시장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지면서 비트코인으로 상징이 되는 가상화폐 시장이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에다가 향후에는 이제 고배당주 또 안전자산 쪽인 금 관련주 쪽으로도 시선을 옮겨보자라는 얘기인데요. 증권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 지난주 브렉시트로 시장이 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브렉시트 확정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비트코인 주들은 브렉시트 우려가 불거질 때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유럽의 재정 위기라든지 이러한 금융 위기가 좀 불거질 때마다 항상 관심을 끄는 대표적인 좀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국이 그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좀 금융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분석 속에서 브렉시트 관련주들이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라든지 엔, 그리고 금,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시장이 좀 심화가 되면서, 중심 비트코인, 온론 전자화폐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중국과 영국의 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최근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2년 이래 그 최고치까지 좀 급등했다는 좀 소식까지 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브렉시트 우려가 계속 불거졌을 때와 유럽의 재정 위기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 관련주들 주가가 좀 제자리로 갔었다라는 그런 과거의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그런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제이시어 시스템을 비롯해서, 한일 네트워크스, 메커스, 갤러리아 컴즈 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종목들, 대표적으로 제이시어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인 DND컴이 그 비트코인 채굴에 최적화된 메인보드를 개발하는
대만의 그 에즈락 국내 총판을 좀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항상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때마다 대장주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롯해서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인 그런 관점 이슈, 그 이벤트성으로 좀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때마다 시장의 좀 안전사상 선호 현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주가의 안정성이 높은 좀 배당주로 좀 주목이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집중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배당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이제 반기가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이번 주에 이제 그 중간 배당, 6월 그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그런 중소형 배당주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하나토를 비롯해서 경농이라든지 리드코프, 진양산업, 신흥 이러한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중소형 배당주를 주목해보면 이번 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정영훈 과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라는 이슈가 지나가면서 전 세계에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을까라는 의미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쪽으로 아예 시선을 돌려보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김경남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먼저 비트코인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비트코인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2009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 니카모토 사토시라는 신원 불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일종의 사이버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을 할 때 독점을 하고 있고 자의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세로 탄생이 됐는데요. 이렇게 각국이 자신들의 통화 정책을 계속 펼치게 되면은 언젠가 버블이 생길 수가 있고 통화 정책이 불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반발세가 개인들이 생각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사이버머니를 개발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신뢰성을 좀 받냐면 일반 컴퓨터로 계산했을 때 약 5년이 걸리는 수준의 난해한 수학 문제를 풀면 발행이 되기 때문에 통화 발행량은 어느 정도로 한정이 돼 있다라는 게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버블이 생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대신에 신뢰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하락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각국에 발행하는 금이라든지 화폐보다는 신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화폐가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이 대안이 되기보다는 테마성으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데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이후에 영국 탈퇴 이슈가 나타나고 각국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탈퇴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금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여기에 관련된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갭으로 올라갔다가 올라간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메인보드를 만드는 에즈락을 손잡 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시장 이슈를 받고 있고 금광 사업을 개발 중인 엘컴텍 같은 경우는 10% 넘게 상승이 되고 있어요. 사업 비중이 100% 전부 다 금광 산업이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 20%의 비중을 금광 산업이 개발하고 있는데 세계 광고로부터 금, 구리, 아연 등을 채취하는 임과 공가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엘컴텍 같은 경우도 급등해서 살짝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러한 엘컴텍이라든지 제이시언 시스템이 단기적인 이슈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꾸준히 이제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남유럽 같은 국가가 계속 나가겠다라는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국 관련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이런 관련주는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금선물 ETF 같은 경우 저는 계속 아침 방송을 통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금선물 ETF 같은 경우는 저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조금 매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급등주 같은 경우는 올랐다 내렸다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나 시청자분들이 많겠지만 금 관련 ETF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대안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현재 엘컴텍을 지금 차트로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갭으로 떠서 올라가고 있어요. 상단 부분으로 지금 오늘 22%가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 대비 지금 3,200원 라인을 돌파를 아직 성공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라인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전형적인 세력 급등주의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매집 후 급등해주고요. 매집 후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해주고 있는데 눌림 자리에서 한번 진입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수익 가져올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건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선호 심리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주, 금 관련주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가 돋보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윤숙 소장님께서는 이 같은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의 매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근데 우선은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그런 안정세를 좀 띄고 있으면 우선은 한 번쯤은 안전자산 쪽에 대한 부분 좀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변동성이 오늘 장에서도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 들어가기보다도 좀 밀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도 그 자국에 대한 이익을 이제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통화량을 증가를 시킨다는 것과 맞물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데 이것이 안전자산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금이라는 것은 원래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던 가장 오래된 화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초점이 더욱더 좀 강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달러도 뭐 안전자산에 속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금에 대한 수요 계속적으로 좀 늘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금 관련된 뭐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ETF는 좀 고점은 아니더라도 좀 밀렸을 때는 꾸준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서도 좀 봐야 될 부분은 우선 각국 간의 이제 자국 보호 조치로 인해서 통화량을 이제 발행을 하는 부분, 이 부분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지금 웬만해서 예전 같았을 때는 수출을 할 때 자국의 이제 예전에는 뭐 메이드 인 USA에서 메이드 인 재팬, 뭐 코리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동남아시아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수출품에 대한 그런 상품들의 품질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적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별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가격 차별화가 결국에는 환율의 약세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국가 간에는 이제는 자국의 보호 조치에 대한 움직임과 플러스해서 환율 약세에 대한 움직임 더욱더 강도 높게 갈 가능성이 크고요. 타 국가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보다도 우선은 우리 국가 살고 보자라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금값에 대한 강세에 대한 부분과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 이슈톡 진행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이슈, 시장에 대한 안전자산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두 분의 의견은 금 ETF 관련한 상품들 또 금 관련주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장 특징주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가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는 0.47% 하락한 191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지수 오늘 2% 넘게 빠졌었는데 지금은 1.38% 하락한 63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돋보입니다. 엔화가 급등하면서 반사 이익 기대감이 국내 수출주 중에서도 자동차 쪽으로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선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간 낙폭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강하게 선방하는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김경남 멘토님, 자동차주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폭과대가 된 대표적인 종목에다가 현재는 엔화 강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사실 주가가 2015년부터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진입 가격대에 진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조금 오늘 같은 경우도 1% 정도의 현대차 시총이
거의 뭐 31조 가량이 되는 큰 기업이 1%가량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주가 주식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엔화 강세 충분히 수혜가 돼서 앞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저는 중국 쪽도 조금 이슈를 맞춰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서서히 파이를 넓혀가고 있는데 저는 브렉시트에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안전자산, 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위안화 약세가 뭐 이번에도 진행되고 원화도 약세가 진행되지만 사실 위안화 약세를 중국이 좀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습니다. 달러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강세가 되면서 투기 세력들이 위안화 약세 베팅을 많이 하면서 위안화 약세를 제대로 좀 실행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위안화 약세를 중국이 좀 실행 가능성이 나와주고요. 특히 메르켈 총리, 독일 메르켈 총리를 필두로 한 중국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를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엔화 강세를 필두로 이런 투자 포인트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장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하단 부분으로는 14만 원 정도에서 멈춰서 13만 5천 원과 14만 원 투자 진입 자리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는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바닥을 좀 다지는 주가 차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으로 좀 쳐드리면 자 이런 자리죠. 이렇게 지금 하단 부분 이러한 자리에서는 충분히 진입해서 꾸준히 물량 모아간다라면 고가 포인트인 17만 원까지도 충분히 한번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간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선두에 없었는데 엔화가 급등하면서 이제는 자동차주도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들리거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까지 같은 의견이신지 전윤성 소장님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뭐 그동안에 좀 싼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차주였죠.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시총 대비해서 뭐 단기 순이익 자체가 상당히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 PER 종목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도요타 자동차도 지금 EU 쪽에 그 진출할 때 영국을 거점지로 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거점지를 두고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EU 쪽에 수출을 할 때 관세를 이제 10%를 원래는 관세 없이 수출을 하다가 관세가 10% 정도 맞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에 뭐 돈을 환산했었을 때 수십조 원의 그런 우선은 수출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만큼 현대차나 기아차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떤 지금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년에서 5년 정도의 그런 수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주들 여기에서 뭔가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이 좀 생겨주면 좀 장기적으로 좀 바닥권을 좀 높이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뭐 아무래도 MS 점유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차별화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모멘텀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어떤 호재로서는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부품주들로 봤었을 때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전장 장비라든지 이쪽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부품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향후에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번 특징주로는 녹십자 랩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상장 사흘 만에 오늘 약세를 보이는데요. 김경남 멘토님,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까? 자,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오늘 조금 올라갔다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뭐 혜태제가 예전에 상장해서 굉장히 올라갔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혜태제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했다가 버블이 생기고 폭락을 했는데 저는 굳이 오늘 같은 장에서 녹십자 랩셀을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뭐 단기적 차익이 올라와서 지금은 단기적 차익 실현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신규 자리로 지금 진입하시기보다는 예전에 상장 전에 진입을 하셨다거나 상장 후에 진입하셔가지고 단기적
으로 지금 수익을 올리신 분들은 좋은 청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진입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진 자들의 파티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녹십자 랩셀 봤고요. KTNG 볼까요? 이 종목은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좀 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인성 소장님. 네. 예.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혼돈의 장에서는 좀 부담 없는 종목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2분기 뭐 실적에 대한 호조에 대한 움직임도 있고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출 담배에 대한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의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꾸준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뭐 배당주로서의 매력 이런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오늘 장에서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와 반대로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찾았을 때는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분류가 되면서 올라갔던 종목이 반대로 좀 그만큼 좀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장기적으로 접근하든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아예 장기적으로 좀 배당주로서의 매력도로 출발하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 정도로 움직였을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안정세를 찾으면 또 반대로 이렇게 차트를 뒤집어 놓는 그런 경우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TNG에 대한 정윤성 소장님의 의견이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요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장이 빠질 때는 선방하고 오늘 장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좀 봐주십시오. 네, 사실 저희가 뭐 SK 하이닉스 얘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해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투자할 만한 좋은 업종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굉장히 올라갔죠. 그리고 브렉시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락이 나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를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저점 포인트를 찍어주고 완만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주가 움직임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저는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조금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수요가 뭐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 본다라면 굉장히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 있는 저점 포인트가 생각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6월부터는 조금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지금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저는 시장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 진입하시는 투자 포인트를 드리고요. 만약에 조정받는 자리에 지금 진입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길게 가져가시면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심리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차분히 시장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눈에 띄기 마련일 텐데요. SK 하이닉스는 저희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성 소장님은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고 보세요? SK 하이닉스. 네, 우선은 뭐 상승 모멘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좀 빠졌었기 때문에 매수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장까지 하면 조금 시장에서도 좀 과열되고 좀 집중도가 좀 너무 쏠리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줄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평선에 좀 걸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자리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면 최근 들어서 종목들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전망적으로 지금 우선은 최소 한 2, 3년 정도는 상당히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빠른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선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모두 긍정적이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대상선을 볼 텐데 오늘 장에서 6%나 급락이 나오네요. 이유가 뭘까요? 김경남 멘토님. 네, 뭐 오늘 지금 급락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유를 지금 보면 결국에 파나마 운하가 확장 개통이 되면서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102년 만에 통항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국내 해운업계 같은 경우는 선박량 증가율이 이 물동량 증가율을 앞서 운임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좀 현대상선의 개별적으로 운임 하락의 리스크보다는 현재 이 경쟁력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14,000급, TEU급 대형 선박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운임이 만약에 활동을 하려면. 하지만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대형에 속하는 8,000 TEU급 이상 선박의 보유 비중이 3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중의 리스크 때문에
현재는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 종목이죠. 현대상성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뭐 굳이 현대상성 진입하시기보다는 주가 움직임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진입하거나 관찰하는 포인트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현대건설 볼게요. 오늘 개파락 출발했는데 이 종목에는 뭔가 악재가 있나 좀 궁금하네요. 전영선 소장님. 네, 우선은 수주 계약이 해지됐다는 공시가 좀 우선 나왔고요. 동팀으로 수아이 항만공사와 4,655억 규모의 공사 수주 소식이 원래는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해지됐다는 소식에 의해서 오늘 2.3%의 급락세가 있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금요일날 보면 마이너스 8%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보면 건설주들 대비해서도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을 보면 우선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와 함께 이 수주 해지 소식에 의해서 동시에 금요일자부터 좀 어떤 분위기를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성 DS 볼 텐데 거래손에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10%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김정남 멘토님. 네, 해성 DS 같은 경우는 뭐 해성그룹의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죠. 지금 이번에 신규로 상장을 한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장에도 10% 넘게 상승을 돼주고 있고 현재 같은 경우 이게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158대 1 정도로 공모받는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고 그만큼 이 주식을 사려는 수요층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정고점인 16,000원 부근을 분봉으로 보자면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에도 한번 이 신규 상장주 특히 IPO에서 항상 활성화되고 있는데 추가로 한번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이지 않나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조정받는 순간에는 지금 10% 급등이니까 사실 조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요. 네네.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 저는 매수를 굳이 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 결국에 신규 상장 전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가 포인트 한 14,000원에 진입하신 분들은 가져가 볼 만한 굳이 지금 청산하기보다는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지 저는 지금 자리 신규 진입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가별 여파로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첫날 그날 12% 급락이 나왔어서 조금은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해성 DS에 대한 정윤성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우선은 봤었을 때는 아직은 이렇다 할 큰 움직임 우선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업황적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금요일자에서 좀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좀 못 가줬던 부분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좀 들어와주는 그런 부분 보여주면서 오늘 13%에 대한 부분 보여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장이 좀 차츰 좀 안정세를 띈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쯤은 조금 더 바운딩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우선은 신규 상장된 종목들 한 번 이게 꺾이면 그때부터는 쭉 밀려서 동종업계 PER까지 수렴하는 그런 경우를 계속 보여줬던 것이 이제 혜태 제과라든지 아니면 용선 리조트, 리조트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히, 그런 부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직 바운딩을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한번, 전고점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해보되 여기서만 밀렸을 때는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IPO 종목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프라이드 볼게요. 시장 대비 강하네요. 오늘도 4% 정도 급등이 나오는데 유상증자 소식이 있다고요? 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 영업 기반으로 한 복합 운송 서비스 업체인데요. 생소한 기업이실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하지만 이 기업의 특징 본다라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런 포인트는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상승 결국에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18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현재는 발행 대상자가 JYK 핀텍이라는 회사인데 최대 주주가 JYK로 변경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현재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줄줄줄 빠졌다가 오늘 반등 나오는 동방성기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동방성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은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상당히 좀 매물에 대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해서 기형적인 그런 차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 대비해서 좀 이득적인 측면, 조금 득실을 따졌을 때는 좀 접근해서는 조금 불안정한 움직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좀 불안한 움직임,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이평선을 타고 좀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칼날에 대한 부분 볼 수 있기 때문에 괜히 그 잡다가 손을 빌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 굳이 이런 종목 아니더라도 좀 모멘텀 있는 종목도 많이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 업종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여행주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고 현상 때문이고 브렉시트 영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본행, 그러니까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 일본 여행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네, 아무래도 엔화가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일본 여행 계획하셨던 분들은 놀랬을 거예요. 너무 엔화가 올라가니까. 뭐 그런 여파 때문에 지금 하나투어를 필두로 한 여행주가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길게 보자라면 엔화만 올라가고요. 파운드, 유로, 뭐 지금 위안화, 원화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여행 가실 분들이 영국 여행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유럽으로 가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펀더멘탈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그런 직접적인 영향은 여행주에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길게 보자라면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자리에서도 하나투어 차트를 보자라면 79,000원짜리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이 붕괴가 됐어요. 이 라인이 붕괴가 돼가지고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차트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추가 하락의 여지는 있겠지만 긴 뷰를 가지시고 조금 모아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낙폭과대가 나와주는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저는 진입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길게 보자라면 지금 뭐 유로라든지 파운드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도 뭐 위안화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규 여행 계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투자 포인트를 주시고 낙폭과대로 천천히 모아가실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은 자리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름 수혜주로 각광받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여행 항공 관련주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윤수 소장님. 네, 맞습니다. 우선은 뭐 유가는 뭐 어느 정도 다시 좀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우선은 뭐 여행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원화 가치 전가 자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일본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오는 수요보다도 국내 관광객들이 이제 해외 쪽으로 가는 쪽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도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 뭐 이럴 때일수록 좀 뭐 유럽 같은데, 특히나 영국 같은 데는 직접 한번 좀 여행을 가보는 것도 파운드 약세로 인해서 한 번쯤은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뭐 팬더멘털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약화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여행주에 접근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김경남 멘토님 무료 방송 있다고 하셨잖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뭐 제가 무료 방송이 오후 1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인터넷에 서울경제TV 주식 챔피언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브렉시트 이슈로 인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혜 업종이라든지 업황을 한번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1시 시작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님,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시장 분위기가 다소 침울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빨간 옷을 입어봤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장 막판까지 기다려보시면 주가는 위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뇌화부동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